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말에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번에는 이란을 진짜 더 강하게 때릴 거야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에너지 시설, 발전소 이런 데를 콕콕 집어서 나 앞으로 여기 공격할 거야 답안지를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중동 긴장이 다시 최고조에 이른다. 근데 여기에 두고 두 가지 언론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승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는 좀 갈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CBS에 따르면 8월 3일 월요일 미국의 주식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그래서 주식시장 열기 전에 빨리 공격했다가 치고 빠지는 그런 종료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럼에도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승인은 있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반면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공격을 승인했다. 그리고 이르면 주말부터 수일간 공격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약간 다른 듯한데요. 그럼에도 두 언론사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이란에 대한 공격 준비는 완료됐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준비랑 때리는 건 다른 얘기죠. 준비까지는 끝났다. 하지만 얼마든지 둘 다 협상에 대한 그리고 연기 가능성까지도 열어뒀다라는 공통 분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일단 모른다. 가봐야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유가가 바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별로 놀라질 않더라고요. 어제 이제 WTI 선물 가격을 보니까 한 1.2% 정도 오른 데 그쳤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도 초반에만 놀라서 크게 튀어오르지 뒤로 갈수록 그냥 밋밋해지는 상황. 그래서 2월 말 3월 초에 전쟁이 난 이후로 배럴당 가격이 뭐 119불까지 2배 이상 올랐었지만 결국은 6월 달에 타코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7월 들어서 다시 막 치고받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올라왔지만 어제 뭐 1%, 2%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소강 상태로 좀 꺾이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 전쟁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죠. 뭐 전쟁 때문에 뭐 주가가 올랐더라, 떨어졌더라, 이런 거 거의 이제 보기가 어려워졌다. 대신에 뭐 빅테크나 AI 실적이라든지 금리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뭐 PMI라든지 또는 레버리지가 어떻게 뭐 꺾였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갈수록 이거는 좀 더 전쟁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입장, 뭐 자세라고 한다면 길어질수록 결국은 트럼프 본인만 손해지 않을까? 뭐 유가가 높고 물가가 높은데 좋을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상황을 관전하는 게 어떨까? 이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있을 변수가 무엇인가? 정말 이제 시간이 없는 클래리티인데요. 이번 주말부터 들려올 소식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엘리노 터렛 기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지방의 검찰 측과 클래리티 법안 윤리 조항에 대해서 이제 검토에 들어갔다. 지금 이런 주 검찰총장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의 지지자들에게는 정말 긴박하고 중요한 분수령이 이번 주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 생각은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요. 이 윤리 조항에 대한 전면 반대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즉, 어느 정도 빠르고 긍정적인 검토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또 그거 부족하다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빨리 답안을 하는 게 본인의 중간 선거에도 저는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근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반대 진영의 공격 논리를 본다면 이 윤리 조항은 오히려 트럼프를 도와줄 수도 있다. 윤리 조항을 막 수정을 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여기에 집중을 한다면 트럼프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날 보면 신시아 루미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뭐 투닥투닥 계속 토론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말에 따르면 클래리티의 개정안이 지금 윤리조항 보면요.
트럼프의 자산을 뭐 매각을 해야 된다, 뭐 백지 신탁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포함됐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걸 밑줄을 쳐봤는데요. 자, 민주당 의원 다수는 몇 명이 아닙니다. 다수 의원들이 생각이 있는데요. 해당 조항, 윤리 조항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인 관련 부패를 겨냥한 중간선거 캠페인 프레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뭐 척 슈머나 이 민주당의 중간 선거 구호가 내려졌죠. 야, 요거 하나만 우리 한번 밀어보자. 그게 바로 트럼프의 코인 부패, 부정 부패를 만천하에 알려라. 그래서 트럼프의 코인 뭐 부정 부패 포럼이 열릴 정도로 이게 지금 중간 선거의 구호입니다. 그렇죠? 요걸로 지금 뭐 기선을 제압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는데 자, 근데 만약에 백악관에서 빠르고 긍정적인 검토가 나온다. 윤리조항에 대한 검토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이 중간선거에 대한 캠페인 구호랑 반대의 국면으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 충돌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잘못했던 거 부패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이 씌워질 수도 있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민주당의 중간선거 구호랑은 반대로 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면요. 사실 이게 공격하기가 애매해집니다. 윤리조항 잘못됐어. 더 수정해, 더 수정해 하는데 뭐 그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겠지만 더 수정을 해서 만약에 보여준다? 약간 공격의 포인트가 애매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윤리조항에 이거 집중해봤자 이거 손해볼 수도 있겠는데 차라리 미온적으로 뭐 반응을 안 하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이자로 공격을 하든지 뭔가 다른 쪽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반대는 해야 되는데 윤리조항에 집중해봤자 이거 별로 좋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스테이블 코인 이자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신시아 루미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의 뭐 토론 내용을 보면 뭐 SNS로 하는지 직접 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좀 반대를 위한 반대의 느낌이 좀 강하다. 물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입장에서 이런 의견을 표현한다는 것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시아 루미스가 길게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워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 시작이 빅뱅크 베스 그리고 세네이트 워런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일단 이거 자체가 조롱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빅뱅크 베스, 베스는 엘리자베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원래 엘리자베스 워런은 10년, 15년 전에 반월가, 반빅테크, 규제를 더 시켜야 된다. 그들 때문에 뭐 금융위기가 왔다. 이런 쪽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 보면 오히려 빅뱅크, 큰 은행들, JP모건의 입장에서 격렬하게 크립토를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시아 루미스가 당신 위선적이야. 예전엔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지금은 은행 편에 섰네. 완전히 빅뱅크네. 뭐 이렇게 약간 조롱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루미스 의원의 의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워런이 너무도 싫어해서 코인에 대한 도로 교통 규칙이 아예 없기를 바라는 듯 합니다. 아니, 본인이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규칙이 없으면 이거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세 가지 관점, 뭐 팩트를 바로잡아 봅시다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블라인드 트러스트는 껍데기다. 이거 있어봤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 피할 수 있어라고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다. 일단 법이 있다. 법이 뭐 이러한 조항이 있어서 수탁자는 그러니까 블라인드 공무원의 재산을 맡은 자는 공무원에게 트러스트 보유 자산을 공개하는 걸 금지당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아무튼 공무원에게 이거 블라인드다 맡기면 나서는 이 결과를 알려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거 안 지킬 수 있다고 해서 법을 부정하면 어떡하느냐. 지키고 안 지키고 처벌하는 거는 나중에 가서 있을 일이지. 이거 안 지킬 것 같다고 해서 법을 부정하면 그거 누가 지킬 것이냐. 요거는 좀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의 밈코인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의 밈코인, 이게 대통령이 앞으로도 새로운 코인을 만들 것이라는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전엔 그랬지만 앞으로 그럴 것이다. 그거는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인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출시를 했지 임기 때는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좀 민망하죠, 이거는. 근데 소급해서 아무튼 이 법을 금지를 하고 적용을 할 수 없다. 그거는 소련의 법률 방식이다. 소련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급해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이 제2의 제3의 트럼프 대통령 뭐 이런 케이스가 안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막으면 어떨 것이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트럼프의 성인 자녀들이 월드 리버티를 운영하는 게 전례 없는 회피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아들들이 하면 그게 그거 아니냐라는 이제 워런의 주장인데요. 저도 이거는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연방윤리법에 따르면 오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만 이렇게 그 적용이 되고 성인의 자녀들은 뭐 사업을 뭘 하든지 사실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법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거지 내가 새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수십 년간 작동해온 방식을 두고 뭔가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더 잘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각자 입장이 다를 겁니다. 이건 신시아 루미스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하나 엘리자베스 워런에게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럼 그 외에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하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테라루나 무너지고 FTX 무너지고 뭐 셀시우스 뭐 수없이 무너졌는데 아직까지도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아마 클래리티가 무너지면 이제 춘추 전국 시대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소송의 시대로 가겠죠. SEC가 이거를 관할을 해야 되느냐? 아니다. CFTC다. 아니다. OCC다. 그리고 증권법, 뭐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뭐 리플 괴롭혔던 것처럼요. 다 뭐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또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서로 내 법이냐 내 법이 맞다 하면서 소송을 하고 있는 지금도 이런 게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데 클래리티가 없다면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대안을 뭔가 얘기를 하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없던 걸로 한다면 글쎄요 정말 다시 춘추 전국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만약에 클래리티가 불발이 된다면요.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는 현재처럼 지금 하던 대로 이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보상이 가능할 거다라는 주장인데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1월 달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클래리티 법안을 코인베이스가 거부를 해가지고 백악관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었다. 그거 기억나시죠? 코인베이스가 뒤통수를 쳤다. 지금 전부 다 클래리티를 지지하는데 이 친구만 반대를 했죠. 지지를 철회하겠다. 왜냐하면 은행에만 유리하다. 나쁜 법은 없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한바탕 소란이 있었는데요. 클래리티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코인베이스가 현재 주고 있는 이자 보상 못하잖아. 이게 이유였습니다. 자,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클래리티가 엎어지면요, 이자 보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클래리티가 없으면 지니어스 법안만 남잖아요. 근데 이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을 보면 코인베이스의 USDC 보상을 이자 주는 걸 막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이자 금지 조항이거든요. 거래소의 이자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법의 허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법이 완벽하게 집행이 되기가 어렵죠. 이때만 해도 뭐 서클이나 이런 것만 때려잡으려고 했었는데 뭐 빅테크가 스테이블 발행하면 안 된다. 여기에 초점이 있었는데 거래소가 지급하는 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코인베이스가 이자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더라도 이들이 원하는 건요. 클래리티의 무산보다는 이 클래리티의 안에 보상을 강하게 제한하는 거. 그걸 넣는 게 더 이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클래리티가 만약 이대로 무산이 된다면 지니어스에 대한 허점, 즉 거래소는 이자를 보상할 수 있어. 이게 기간 제한 없이 그냥 영원히 이대로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OCC나 다른 데서 규칙이나 뭐 규정 제정을 해서 코인베이스 거래소 뭐 이자 지급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원활하게 되진 않겠죠. 또 뭐 소송을 하고 누가 이겼네, 소급 적용되네, 뭐 대법원 판결 가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은행들도 결국은 원하는 니즈가 분명하게 있다.
즉 양쪽의 니즈가 강한 만큼요. 결과는 예상할 순 없지만 그래도 표결까지는 한번 갈 수 있겠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결론을 맺어보자면요. 저번 주는 빅테크 실적과 AI가 주인공이었다면 이번 주는 아마도 주인공이 단연 클래리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의 주요 일정, 제가 볼 땐 뭐 PMI 제조업 지수 나오는 거랑 고용지표 나오는 거 외에는 큰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아마 계속 언론에 나올 주인공은 아마 주식하는 분들도 이제 집중을 할 것 같은데요. 클래리티의 통과 여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든 안 되든 다음 주에 표결이 붙여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 진행 상황까지 또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